부모라면 절대 하지 마세요. 저는 오늘 평생을 키워온 제 자식에게서 이제 그만 연락하고 싶습니다 라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그 문자를 보는 순간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도대체 내가 뭘 그렇게 잘못한 걸까? 나는 그냥 부모 노릇하려고 했을 뿐인데.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내 자식은 날 떠나지 않는다. 가족은 결국 가족이다. 부모 마음은 자식도 언젠가 이해해 줄 것이다. 하지만 제가 만난 수많은 중장년 상담 사례에서 그리고 제 삶에서 가장 크게 깨달은 건 단 하나였습니다. 자식과의 관계는 부모 마음이 아니라 부모의 행동 방식에 따라 완전히 확 달라진다는 사실입니다. 좋은 마음이 있어도 잘못된 행동은 관계를 조용히 망가뜨립니다. 그리고 시니어층 부모들이 가장 많이 실수하는 행동들이 있습니다. 의도는 좋지만 결과는 최악이 되는, 자식이 조용히 거리를 두게 되는 행동들. 오늘은 그 중에서도 절대 하면 안 되는 5가지, 반드시 알고 고쳐야 평생의 관계가 유지되는 행동들을 제 경험과 수많은 심리 연구를 토대로 하여 진심을 담아 말씀드리려 합니다. 첫 번째, 자식의 삶에 조용히 간섭하는 행동입니다. 저는 도와준 거라 생각했었습니다. 하지만 자식에게는 감시였던 거죠. 저는 한동안 이런 행동을 습관처럼 했었습니다. 자식이 어디에 살고 있는지, 누구와 만나고 있는지, 요즘 직장은 어떤지, 월급은 얼마나 받는지, 자식이 말하지 않아도 저는 궁금했고 그래서 묻고 또 물었습니다. 요즘 회사는 괜찮니? 너 이제 결혼 생각은 없니? 몸은 좀 챙겨가며 일해라. 그 집은 너무 비싼 거 아니니? 저는 이것을 부모의 당연한 관심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자식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나도 내 인생이 있어. 부탁인데 그냥 좀 지켜봐주면 안 돼? 그 말이 얼마나 충격이었는지 그때서야 깨달았습니다. 나는 자식에 대한 관심이었는데 내 자식에게는 큰 부담이었구나. 시니어 부모가 가장 착각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부모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간섭한 게 아니다. 너 잘 되라고 한 말이다. 그러나 자식은 절대 이렇게 느끼지 않습니다. 내 삶을 부모님의 의지로 살게 해달라는 신호로 받아들입니다. 40에서 50대가 된 자식들은 이미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었습니다. 그런데 부모가 계속 개입하면 자식들은 이렇게 느낍니다. 내 선택을 믿지 않는구나. 내 판단을 존중하지 않는구나. 내 인생의 주인은 아직도 부모인가? 이런 감정은 관계를 조용히, 확실하게 멀어지게 만듭니다. 간섭은 말투에서도 느껴집니다. 아직도 많은 시니어 부모들이 모르는 사실이 있습니다. 부모의 간섭은 질문 자체가 아니라 질문의 톤과 표현 방식에서 시작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그 사람은 왜 만나니? 이건 걱정이 아니라 평가로 들립니다. 그 직업 가지고 나중에 결혼이나 할 수 있겠니? 이건 조언이 아니라 판단입니다. 내가 뭘 알겠니? 내가 살아봐서 아는데. 이건 경험 공유가 아니라 자식의 삶을 무시하는 말입니다. 자식들은 말은 안 하지만 속으론 이렇게 느낍니다. 또 시작이네. 내 인생 좀 내버려 두면 안 될까? 왜 부모님과 대화하면 항상 피곤하지? 그리고 거리를 두기 시작합니다. 연락 주기를 늘리고, 대화를 짧게 하고, 심지어 말할 때도 필요한 얘기만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마음이 지치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간섭하는 순간 자식은 자기 선택을 잃습니다. 이건 정말 중요한 심리 현상입니다. 부모가 간섭하면 자식은 2가지 중 하나를 선택하게 됩니다. 첫째, 부모의 기대에 맞춰 사는 삶. 둘째, 부모와 거리를 두고 자기 삶을 지키는 삶. 두 번째를 선택을 하는 자식이 점점 많아지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부모의 사랑보다 자기 인생을 지키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이건 자식이 냉정해서가 아니라 성인이기 때문에 생기는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하지만 부모는 여전히 이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그래도 부모 말은 들어야지. 내 경험이 더 많으니 내가 맞지. 그러나 관계에서는 맞는 말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자식이 스스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지켜봐주는 힘. 그게 성숙한 부모의 역할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간섭을 멈추는 법은 단순합니다. 하지만 실천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주 간단한 3가지 원칙을 만들었습니다. 첫 번째, 자식이 말하기 전까지 묻지 않는 것입니다. 이건 자식이 가장 감사하게 느끼는 방식입니다. 부모가 물어보지 않으면 자식은 오히려 먼저 이야기합니다. 대부분의 자식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엄마가 이제는 내가 물어볼 때까지 기다려 주시는구나. 이제 나도 부담 없이 내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 두 번째, 의견을 줄 때는 허락을 구하고 주는 것입니다. 엄마 생각은 좀 다른데 들어볼래? 조금 걱정돼서 그런데 들어볼래? 이러면 자식은 통제가 아니라 존중을 느끼게 됩니다. 세 번째로, 마지막 한마디는 항상 이렇게 끝내는 게 좋습니다. 나는 내 선택을 믿는다. 이 한 문장이 자식의 마음을 단단하게 만들고 부모와의 관계를 안정적으로 이어줍니다. 간섭을 멈춘 지 오래된 지금은 자식과의 관계가 놀라울 정도로 편안해졌습니다. 자식은 조언이 필요할 때 먼저 저에게 연락하고 문제가 있을 때 스스로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자식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요즘은 진짜 부담 없는 관계 같아. 그래서 엄마랑 더 자주 연락하고 싶어. 그 문장을 듣는 순간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아, 관계는 내가 바뀌면 변하는 거였구나. 부모는 때때로 자식을 잊는 행동을 스스로 합니다. 그것도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잘못된 행동으로 말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부모는 자식을 더 이해해야 하고 자식은 부모를 더 돌봐야 한다고들 말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 반대인 경우도 많습니다. 나이를 먹을수록 부모는 자식에게 더 많은 것을 기대하게 되고 그 기대는 어느 순간 부담이 되어 관계를 서서히 무너뜨리기 시작합니다. 자, 그럼 자식에게 하지 말아야 할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바로 감정 빚 지우기입니다. 즉, 자식에게 서운함을 반복적으로 말하는 행동이죠. 나이가 들수록 유독 서운해지는 순간들이 늘어납니다. 전화가 예전보다 늦게 온 것 같고 예전처럼 먼저 찾아오지도 않고 문자 답장도 짧고 건조합니다. 속으로 이런 말이 자꾸 맴돌지요. 내가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 나 아니었으면 내가 지금 이렇게 살 수 있었겠어. 자식 효도라는 게 그리 어려운 일인가? 하지만 이런 말은 부모와 자식의 관계에 가장 깊은 상처를 남기는 독입니다. 심리학에서 감정 빚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사람이 반복적으로 서운함을 상대에게 말하면 상대는 그 감정을 빚처럼 떠안게 됩니다. 문제는 감정의 빚은 돈의 빚보다 더 무겁고 더 빨리 관계를 무너뜨린다는 점입니다. 자식 입장에서는 이렇게 들립니다. 또 내가 잘못했구나. 또 내가 기대에 못 미쳤구나. 또 내가 부족한 사람이구나. 또 나 때문이구나. 사랑을 표현하려고 한 말이 결국 자식에게는 부담과 죄책감이라는 짐으로 돌아옵니다. 너는 요즘 왜 이렇게 바쁘니? 연락 좀 자주 하면 어디 덧나니? 지친다. 왜 나는 만날 때마다 죄인이 되는 기분이지? 라고 자식들은 생각하게 됩니다. 서운함을 표현하면 순간은 시원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말은 자식 마음속에 작은 흠집을 남기고 그 흠집은 시간이 지나면 관계 거리가 됩니다. 사실 나도 알아요. 내가 자식을 힘들게 한다는 거. 근데 나도 사람인데 내가 얼마나 외로운지, 내 서운함은 어디에 풀어야 할지, 부모의 외로움은 이해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그 무게를 자식에게 지우는 순간 관계는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부모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서운함을 말할 때는 사실만 말해보세요. 넌 왜 이렇게 변했니?
라는 말보단 엄마는 내 목소리가 듣고 싶어서 그래. 라고 말해 보세요. 자식의 시간을 존중해 주기 시작해 보세요. 오늘 당장 집에 좀 와. 라는 말보단 괜찮을 때 연락해라. 나는 괜찮다. 라고 말씀해 보세요. 조건 없는 대화로 연습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잘 지냈니? 요즘 뭐 힘든 건 없니? 너에 대한 소식을 듣는 게 요즘 좋네. 자식의 죄책감을 줄이는 문장들을 사용해 보세요. 바쁜 거 알지? 너도 너 삶이 있지. 엄마는 내가 행복하면 그걸로 된다. 필요할 때 연락해도 된다. 부모가 자식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감정의 짐이 아니라 감정을 편하게 느낄 수 있는 공간입니다. 서운함은 관계를 멀어지게 하지만 이해와 여유는 관계를 오래가게 만듭니다. 자, 그럼 세 번째로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은 무엇일까요? 불안으로 자식을 조종하는 행동입니다. 지나친 걱정으로 자식의 선택과 삶을 통제하려는 패턴이죠. 부모라는 이름을 달고 사는 동안 걱정이 사라진 적이 있었나요? 어릴 땐 넘어질까봐 걱정이고, 학생일 땐 성적이 걱정이고, 사회인이 되면 직장이 걱정이고, 결혼하면 결혼 생활이 걱정이고, 그리고 어느 순간 자식이 예전보다 더 나이가 들었음에도 여전히 걱정을 떨치지 못합니다. 부모의 걱정은 사랑입니다. 하지만 사랑이 지나치면 통제가 된다. 부모의 걱정은 이렇게 변합니다. 그 직장 괜찮은 곳이니? 요즘 경제가 위험한데 그 투자하지 마라. 그 사람은 별로야. 헤어져라. 그 동네 위험해. 이사하지 마. 엄마 말 들어. 내가 다 겪어봐서 하는 말이야. 심리학에서는 이런 행동을 과보호적 통제라고 부릅니다. 이는 자식을 보호하고 싶은 마음으로 시작되지만 결과는 정반대입니다. 자식의 자율성이 사라지고 자신의 판단을 신뢰하지 못하게 되고 부모와의 대화를 피하게 되고 결국 부모와 자식 관계가 거리감으로 변합니다. 내가 늙어가는 동안 세상은 너무 빠르게 변했고 자식이 겪을 위험을 저는 미리 막고 싶었어요. 저는 똑같은 실수 반복하지 말라고 그래서 말한 것뿐인데, 하지만 부모의 보호 본능은 자식에게는 때때로 불신으로 느껴집니다. 불안이 없어지는 게 목표가 아닙니다. 불안을 표현하는 방식을 바꾸는 것이 해결법입니다. 직접적인 지시 대신 의견으로 표현해 주세요. 엄마는 이런 부분이 걱정되긴 해. 참고만 해줘. 자식 선택에 신뢰를 담아주세요. 내가 잘 선택할 거라고 믿어. 부모의 불안을 감정 언어로 표현해 주세요. 내가 요즘 좀 불안해서 그래. 내 선택을 믿는데도 마음이 따라가지 않아서 그래. 자식의 공간을 침범하지 않는 대화를 해보세요. 내 생각은 어떻니? 내가 편한 대로 해도 돼. 자식이 도움을 요청할 때만 조언해 보세요. 필요할 때 얘기해줘. 나는 자식이 잘 되길 바라는 마음뿐인데 그 마음이 자식의 인생을 가두는 벽이 되면 안 되겠지요. 자식이 넘어지는 것을 막는 부모 말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힘을 믿어주는 그런 부모이고 싶습니다. 부모의 걱정이 자식에게 족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진짜 사랑은 믿어주는 데서 시작됩니다. 네 번째 금기 행동은 기대와 비교로 자식을 압박하는 행동입니다. 부모가 가장 많이 놓치는 말의 무게이죠. 부모의 기대는 때로는 자식에게 평생 지워지지 않는 짐이 됩니다. 저는 그 말을 너무 늦게 깨달았습니다. 저는 그저 잘 되라고 말했을 뿐인데 말입니다. 내 고등학교 친구 현우 있지? 그 친구는 벌써 승진해서 연봉도 많이 오른다더라. 너도 조금 더 노력하면 충분히 따라갈 수 있지 않겠니? 자식의 표정이 미묘하게 굳었었죠. 현우는 현우고 나는 난데 왜 부모님은 항상 비교를 통해 나를 움직이려 할까? 부모는 보통 응원이라고 생각하지만 자식은 이렇게 느낍니다. 나는 지금의 나로는 부족한 사람인가? 왜 나는 부모님의 기대에 못 미칠까? 왜 늘 다른 사람과 비교해야 하지?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스텔스 압박이라고 부릅니다. 보이지 않지만 계속 누적되는 압박. 그리고 이 압박은 부모가 의도하지 않아도 자식의 삶을 크게 왜곡합니다. 자기 효능감 저하, 타인 중심의 삶, 실패에 대한 극도의 두려움, 부모에게 솔직한 마음을 말하지 않음, 자기 삶에 대한 몰입 감소, 그리고 결국 부모 자식 관계는 이렇게 흘러갑니다. 부모는 왜 이렇게 소극적이지? 라고 생각하고 자식은 왜 나를 이해하지 않지? 라고 느끼게 되죠. 부모가 쉽게 말하는 한 문장이 자식에게는 이렇게 들립니다. 너도 열심히 하면 내 사촌 누나처럼 될 수 있어. 라고 말한다면 자식이 듣는 의미는 넌 지금 충분하지 않아. 너는 그보다 못한 사람이라는 거야. 나는 내가 실패할까봐 늘 불안하다. 부모의 기대는 아름답습니다. 하지만 표현 방식이 중요합니다. 비교하지 않고 오직 내 자식 그 존재로 봐주세요. 너는 내 속도로 가도 충분해. 기대치를 강요하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너의 선택을 존중한단다. 결과가 아니라 노력과 방향을 칭찬해 주세요. 내가 노력하는 모습이 정말 자랑스럽구나. 잘못된 조언 대신 듣는 시간을 더 가져보세요. 요즘은 어떤 생각하고 있니? 내 이야기를 듣고 싶구나. 부모의 기대는 응원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무조건 너의 편이야. 이제야 알겠습니다. 내가 자식에게 준 건 사랑이 아니라 무거운 기준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제는 뒤에서 조용히 지켜보려 합니다. 자식의 삶은 자식의 것이니까요. 비교는 관계를 멀어지게 하지만 지지는 관계를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5번째 금기 행동은 정서적 의존. 자식을 나의 유일한 기댈 곳으로 만드는 행동입니다. 부모도 자식도 가장 힘들어지는 보이지 않는 올감이죠. 도대체 왜 이렇게 내 전화를 안 받는 거지? 어쩌면 나는 자식에게 너무 많은 걸 기대하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정서적 의존은 자식이 부모에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자식에게 지나치게 기대는 것을 말합니다. 내 기분을 채워줄 사람은 너뿐이다. 나를 이해해줄 사람도 너밖에 없다. 이런 말은 처음엔 따뜻해 보이지만 결국은 자식에게 보이지 않는 족쇄가 됩니다. 전화 좀 받아라. 무슨 일 있나 걱정된다. 너밖에 얘기할 데가 없다. 엄마 너무 힘들다. 이런 메시지들은 자식에게 부담을 주어 점점 지치게 하기도 하죠. 부모는 흔히 나는 널 의지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넌 왜 나한테 이렇게 소홀하니? 너밖에 없잖아. 내가 누구한테 의지하니? 엄마는 내 전화 한 통이 하루를 버티는 힘이야. 내가 힘이 돼줘야지. 그게 가족이지. 하지만 이런 말은 자식을 부모의 감정 관리자로 만들어버립니다. 역부모와 심리학에서는 부모가 자식에게 정서적, 심리적 부담을 넘기는 현상을 역부모화라고 부릅니다. 본래 부모가 자식을 돌봐야 하지만 관계가 뒤집히는 것이죠. 자식도 한 사람의 인생입니다. 감정을 떠안는 역할은 너무 버겁습니다. 정서적 의존이 쌓이면 자식에게 이런 증상이 나타납니다. 만성 피로, 불안감, 죄책감, 부모의 전화 공포, 자기 삶보다 부모 감정이 우선, 인간관계 악화, 우울감 증가, 전화 안 받으면 죄책감이 들고, 받으면 스트레스가 밀려오고, 자식은 그 죄책감과 스트레스로 본인도 쉴 수가 없게 되죠. 진정한 어른의 사랑은 자식에게 기대는 것이 아니라 자식에게 짐을 덜어주는 것입니다. 자식은 부모의 삶을 책임지는 도구가 아닙니다. 부모와 자식은 서로의 인생을 응원하는 동반자입니다. 정서적 의존을 놓는 연습은 생각보다 어렵지만 부모와 자식 모두를 자유롭게 합니다. 감정은 자식이 아닌 나 자신이 책임지는 것입니다. 기분이 좋지 않을 때 자식에게 전화하기 전에 먼저 스스로 감정을 들여다보는 연습을 해보세요. 취미, 친구, 커뮤니티를 만들어 보세요. 내 감정을 붙잡아 줄 다른 기둥이 하나라도 필요합니다.
부모의 외로움을 정직하게 표현해 보세요. 엄마가 요즘 좀 힘들어서 그랬어. 그래서 너한테 너무 많이 의지했던 것 같아. 이건 부담이 아니라 성숙한 대화가 됩니다. 자식을 기댈 곳이 아닌 기쁜 존재로 바라봐 주세요. 내가 내 삶의 중심이 아니라 내 삶의 기쁨이었으면 좋겠다. 이제는 자식이 내 전부가 아니라 내 삶을 채워주는 아름다운 한 부분이길 바래요. 정서적 의존을 내려놓는 순간 부모의 마음도 자식의 마음도 함께 가벼워집니다. 자식들은 부모님이 부담 주지 않을 때 더 많이 찾아옵니다. 부모님이 내 삶을 인정해 줄 때 더 많이 기댑니다. 그리고 부모님이 너는 너의 삶을 살아라라고 말해줄 때 진짜 효도하고 싶어집니다. 효도는 강요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편안함 속에서 자랍니다. 여러분은 자식에게 편안한 부모이신가요? 아니면 모르도록 천천히 짐을 얹고 계시진 않나요? 여러분의 외로움, 여러분의 무게, 여러분의 미래를 자식의 어깨 위에 올리지 말아주세요. 자식의 인생은 부모의 미래를 책임지는 용기가 아니라 자신의 미래를 선택하는 용기입니다. 결국 자식이 정말로 바라는 건 부모님이 행복하게 사는 모습입니다. 등을 구부리고 표정이 늘 우울하고 자식만 바라보는 삶이 아니라 부모님이 자신의 시간을 즐기고 자기 삶을 살아내며 당당하게 미소 짓는 모습, 그 모습을 볼 때 자식들은 마음 깊은 곳에서 안도합니다. 부모의 행복은 자식의 짐이 아니라 자식의 안정입니다. 부모가 잘 살아야 자식도 편안합니다. 그리고 부모가 자식의 삶을 믿어줄 때 그 자식은 비로소 어른이 됩니다. 여러분의 자식은 여러분의 삶을 대신 살아줄 존재가 아니라 여러분이 걸어온 길 위에서 자신만의 길을 찾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저 지켜봐 주세요. 믿어주세요. 그리고 부모님도 행복하게 사시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지금이 가장 좋은 때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생활에 유용한 정보 영상들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